여러분, 오늘은 한 예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가 콘텐츠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운명전쟁 49는 무속이라는 세계를 예능 형식으로 보여주겠다는 나름 참신한 기획에서 출발했습니다. JTBC에서 기획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속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불안과 고통, 선택과 운명에 관한 질문을 다루어 온 문화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고 매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아주 본질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능은 과정이 없고 결과만 존재해서 되게 기분 나쁜 프로그램이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떠한 관계와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삶은 언제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인간은 과정이 사라진 겉만 앓는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 학력이라는 결과, 사건이라는 결과, 이렇게 결과만 남은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분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정보를 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특히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숭고하고 엄숙해야겠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만 하는 예의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관계, 선택, 실패, 희망,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응축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다룰 때 본능적으로 조심합니다. 존중하고 거리를 두고 맥락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추정의 대상이 되고 맞추는 대상이 되고 예능의 장치처럼 제시되는 순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이 전환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인간의 삶을 다루고 싶었다면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맥락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왔는지, 혹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맥락이 있는 이야기인지, 삶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인지, 물론 이러한 방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간은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이야기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을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다뤘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과정으로 보는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로 보는 인간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평가 구조입니다. 누가 맞췄는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더 뛰어난가. 하지만 인간의 삶을 읽는 행위는 원래 상대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정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행위는 정성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삶이란 맥락, 선택, 환경, 관계, 시간, 이 모든 것을 함께 보는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운명전쟁 49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과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력 같은 결과 중심의 질문입니다. 누가 서울대를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왜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선택이 있었는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었는지, 이러한 삶의 풀이가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철저하게 생략되고 오로지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맥락이 아니라 상품처럼 하나의 분류가 되었던 겁니다. 이 지점 때문에 보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속 예능이라기보다는 무속 스포츠물 같이 느껴졌습니다. 스포츠물은 오로지 1등만을 가리는 결과 중심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이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운명, 선택 같은 깊은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패널 역시 그 깊이를 함께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 종교인, 상담 전문가, 심리 전문가처럼 인간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함께 들어갔다면
이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과학의 시선, 종교의 시선, 심리의 시선, 문화의 시선, 이 다양한 관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화하는 구조였다면 무속이라는 소재는 자극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패널 구성은 예능 진행 중심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웃음과 진행, 반응과 리액션의 기능은 있었지만 인간의 삶을 해석하고 맥락을 설명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깊은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해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패널 구성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남게 됩니다. 특히 정신에 관한 전문 패널이 존재했음에도 그 해석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시선은 인간의 이해보다 오락이라는 예능 진행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무속이라는 영역은 단순한 문화의 소재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고통을 상담하는 현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속을 다루는 콘텐츠는 다른 예능 소재보다 더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설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속을 다룰 때는 신비스러움보다 인간의 이해가 앞서야 하고 자극보다 맥락이 앞서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무속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고통과 비극을 콘텐츠로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소비하게 하는가? 이 경계가 흐려질수록 콘텐츠는 자극적이면서 동시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예능이 인간을 다룰 때의 윤리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의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는가? 지금 콘텐츠 환경은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매일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이 환경에서 주목을 받는 가장 강한 요소는 새로움과 자극입니다.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것, 충격적인 것, 논쟁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합될수록 콘텐츠는 빠르게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경계를 점점 밀어냅니다. 예전에는 조심하던 영역,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는 콘텐츠가 됩니다. 죽음, 범죄, 고통, 비극, 개인의 삶의 파편들, 이 모든 것이 소비가 가능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콘텐츠 환경은 우리의 감각을 바꿉니다. 사람은 반복 노출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것도 반복되면 일상이 됩니다. 죽음이 이야기처럼 소비되고 타인의 고통이 콘텐츠처럼 보이고 삶이 정보처럼 느껴지는 감각, 이 감각이 축적되면 사회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공감보다 관찰이 많아지고 이해보다 평가가 많아지고 맥락보다 결과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삶이 아니라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결과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콘텐츠를 만드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우리 역시 이 구조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자극에 익숙해지고 강한 이야기만을 기억하고 맥락보다 결과를 먼저 소비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볼 때 이야기보다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환경이 만들어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언제든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사라지고 결과만 남을 때, 맥락이 사라지고 정보만 남을 때, 존중이 사라지고 자극만 남을 때, 인간은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전쟁 49 이 프로그램을 보며 남은 감정이 재미없음이 아니라 상당한 불편함과 불쾌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과 불쾌감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과정이 없는 인간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시대가 인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볼 것인가, 결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콘텐츠의 윤리를 결정합니다. 인생관상TV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